그리고 대항해 시대 이후 전염병 확산, 전쟁과 같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금은 그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가치는 인간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고 결국 20세기 금은 또 한 번 역사를 뒤흔들게 됩니다. 20세기? 그럼 당시 비극의 불씨가 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20세기요? 비교적 최근 20세기. 20세기면은 저희가 아는 사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히틀러. 예, 맞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또 여기서 나와요? 아이고, 많이도 나오시네. 1933년 나치당의 수장인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이전 독일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1320억 골드마르크, 현재 환화로 약 89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짊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은 재정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 발행량을 대폭 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물가가 무려 10억 배 정도 상승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10억 배, 10억 빼면은 1원짜리 뭘 샀는데 10억 원이네. 10억 원이에요? 와우. 100원짜리가 1000억이 되는. 와. 이건 히틀러에게 엄청난 위기였죠. 왜일까요? 본인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경제가 박살났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독일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려 했던 히틀러는 병력을 재무장시키고 국제적 규모의 무기, 군수품 생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군수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자재 대부분이 수입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마르크를 받지 않으니 군수품을 만들 원자재를 살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래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나치는 보다 쉬운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금광을 찾는 거죠. 예, 그 방법도 썼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입니다. 금모으기 진짜. 예, 바로 금을 약탈하기로 한 겁니다. 이 작전의 시작은 바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이었습니다. 1938년 3월 독일군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진군할 당시 나치 특공대는 중앙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황금 91톤을 약탈합니다. 은행 털이를 한 거예요? 예, 은행 털이를 국가가 했습니다. 강도네. 그냥. 진짜. 이후 나치가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을 털었다는 소식은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은 나치를 피해 황금을 대피시켰죠. 그쵸. 숨겨야죠. 과연 그 목적지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영국? 그거보다 조금 더 먼 나라입니다. 미국? 예, 미국 맞습니다. 아, 나치의 손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 대부분 캐나다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금을 숨기는 데 성공한 국가들도 있었지만 약탈당한 나라 또한 많았습니다. 나치 독일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꼭 중앙은행을 들러 금을 약탈했는데 와.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벨기에는 205톤, 네덜란드는 137톤의 금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덴마크 등 많은 국가들이 미리 손을 써보기도 전에 모두 나치에게 황금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니 고주원 씨, 우리나라도 금을 약탈당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금이 많이 약탈당했습니다. 1930년대 조선 전역에서 금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와 일본의 대기업이 조선의 금강권을 사들여서 금을 수탈해 갔습니다. 일제의 금 수탈량이 121톤에 달하는데 현재 한국은행 금 보유량이 104톤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와, 121톤이면 와. 교수님, 그럼 나치가 총
얼마 정도의 금을 약탈한 거예요? 타임지 기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 정부가 약탈한 금의 양은 무려 6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치 독일은 약 6억 달러 상당의 외국 금을 축적할 수 있었는데 현재 가치로 32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강탈을 나도 했구나. 대단해. 이후 나치는 금을 녹여 다시 금괴로 만들고 과거에 만들어진 것처럼 위조 마크를 찍었지요. 위조 마크가 찍힌 금괴를 화폐로 바꾸기 위해 떠올린 건 금괴를 스위스 은행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아, 이렇게 금괴를 보내면 스위스 은행은 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스위스 프랑으로 사주었습니다. 나치가 금 세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스위스의 금 보유량은 1939년과 1945년 약 6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독일에서 들어온 금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치가 약탈한 금으로 스위스 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며 막대한 이득을 본 것입니다. 아, 공생을 했네요. 그리고 나치는 스위스로부터 확보한 스위스 프랑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략 물자와 원료를 마음껏 살 수 있었습니다. 약탈한 금 덕분에 히틀러는 전쟁을 지속할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치가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더 많은 금이 필요했죠. 이에 히틀러는 금을 얻을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금광 찾아야 되는 거 금강을 아니에요? 찾아. 예, 금강보다 조금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금강이 있는 안 좋은 방법. 그냥 일반 시민들. 예, 맞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건데 바로 유대인을 가둔 강제 수용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치는 강제 수용소에 가둔 유대인의 소지품을 뺏는 것은 기본이고 가스실에서 사망한 유대인의 시신까지 뒤졌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시신에서 뭘 찾는 것 같습니까? 금리 같은 거 찾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희생자에게서 금리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금리를 찾으면 금리에 붙은 살점과 뼈 조각은 염산에 담가 제거했습니다. 저게 다 금리라고요? 예, 사진은 한 강제 수용소에서 채취된 금리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이 상자에는 희생자 8만 명에게서 나온 30만 개의 금리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아우슈비츠 단일 수용소에서만 총 6톤의 금리가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오주원 씨, 이렇게 모은 금리로 대체 뭘 한 거예요? 나치는 이렇게 채취된 금리를 하루에 5에서 10kg씩 일정한 무게로 금괴를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나치는 희생자들의 금리까지도 전쟁을 지속하게 해주는 공자금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아, 그런데 1945년 연합군의 공세에 나치의 기세가 꺾이자 베를린에 남은 금은 보화를 연합군에게 뺏기기 전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치의 계략을 눈치챈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미국. 예, 바로 미국입니다. 미군은 나치가 숨긴 금을 찾았는데 그러던 1945년 4월 독일 메르커스에 버려진 한 소금 광산에서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나치 금 보유고 소금 광산에서 발견되다. 독일의 마지막 금 매장량인 약 100톤과 막대한 양의 화폐 및 예술품이 소금 광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밀실 안에는 이름표가 부착된 7천여 개의 넘는 자루가 줄과 열을 지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저거는 돈이고 예술품들. 그림들을 저기 다 보관됐었구나.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약탈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보관된 금의 종류는 단순한 금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당시 연합군의 기록이 있습니다. 금괴 8,199개, 10kg 중량의 골드바 110개, 황금 그릇과 황금 제품들 수백 자루, 마르크 금화, 프랑 금화, 파운드 금화 1,300자루 이상, 액면가 20달러의 금화 711자루, 15개국에서 발행한 수백 자루의 금화, 진귀한 고대 금화 9자루, 유대인의 금리 몇 자루. 그러니까 종류별로 금화를 다 모아놨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어쨌든 저게 다 약탈한 거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요. 유태인의 금리. 하지만 이건 약탈된 전체 보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독일 전역, 오스트리아 등 수많은 곳에서 나치의 보물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해수한 금은 일부에 불과할 뿐 나치의 금은 은닉과 자금 세탁을 통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그러니까 딴 데 있어. 저기에만 다 숨겨놨겠어? 피터 씨, 유럽에서 나치의 금에 대한 전설이 있다면서요? 네, 나치 독일은 이제 전쟁 말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숨겼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서 곳곳에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유력한 곳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오스트리아 토플리츠 호수인데 저기다 금괴를 던져서 숨겼다는 얘긴데 실제로 발견했던 거는 나치가 만든 위조 지폐가 있어요. 금괴는 아직까지 안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금 열차설인데요. 많은 금괴를 기차에 실었다고 해요. 근데 폴란드 어떤 지하 터널에 그 기차를 숨겼다고 해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도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해요. 그거 하나만 찾으면 폴란드 갔는데 좀 착 보일 거예요. 그거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 열차가 은하철도 999라서 우주에 있어요. 못 찾는 거예요. 이처럼 금은 인류가 전쟁과 학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장 열망해온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